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50대라는 늦은 나이에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한참 열을 올리면서 중국어 학원에 다닐 때였습니다. 학원에서는 매달 새롭게 등록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같은 동료 학생을 2달 이상 만나게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강좌에서 50대 회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한 동료 학생과 두서너 달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중국 공부를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은 그 회사원은 자신을 소개할 때 거의 2년 가까이 중국 공부를 해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웠던 기간에 비해서는 드러난 실력은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어느 날 수업 휴식 시간에 교실 앞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만났을 때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약간의 친숙감도 생겨 있는 상태였겠죠. 나는 그동안 적지 않은 기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드러나는 결과 실력이 영 신통찮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나 자신 스스로에게 상을 주고 싶다. 왜냐하면 그런 변변찮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지금까지 공부를 이어오게 해준 스스로에게 상을 주고 싶다. 이런 요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작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긴 어학 공부라는 여정에서 알파요 오메가가 될 수 있는 키워드구나. 물론 그 회사원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이야기를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듣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큰 교훈이 되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일종의 좌우명으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사실 학원에 다니다 보면은 여러 유형의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흔한 유형 중에 하나가 쉽게 시작하고 쉽게 포기하는 학생들입니다. 어느 날 단단히 결심을 한 듯이 공부를 시작했다가 어느 날 마치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렇게 쉽게 시작하고 쉽게 중단해서는 아무리 반복해서 과정을 거듭하더라도 무슨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까? 흔히들 이런 경우를 토끼와 거북이를 예를 들어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우화 속의 토끼와 어학 공부 과정 중에 토끼는 근본적으로 다른 토끼입니다. 우화 속의 토끼는 중간에 낮잠을 자는 큰 실수를 했다가 다시 깬 순간 그 자리에서 다시 그나마 출발을 할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학 공부 과정 속에 토끼는 자기 실수를 깨닫고 다시 뛰려고 결심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다시 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학 공부 토끼는 잠이 들었을 때 그 밑에 트레드밀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는 사이에 뒤로 쭉 밀려가고 있습니다. 출발 전까지 밀려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다시 시작해야 했을 때는 중단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출발점에서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공부를 했었다는 희미한 추억만 남아있을 뿐 모든 것이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은 그 결과는 자명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갑자기 열심히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쉽게 지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씩 공부를 해가면서 결과를 얻자. 마치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보겠다. 이러면서 또 조금씩 하루에 공부를 해나가면서 큰 미래를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낙수물이 바위물을 뚫는다는 그 논리 자체를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낙수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낙수물이 떨어지려면 근본적으로는 처마에 물이 고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마에 고여있는 물이 없으면 낙수물이 흐를 수도 없고, 낙수물이 없으면 아예 바위가 뚫어진다는 그 발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마에 고여있는 물이 자신의 끈기요, 꾸준함이요, 의지인 것입니다. 자신의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낙수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낙수물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바위 뚫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처음에 몇 방울 떨어지다가 결국 그 자체도 그냥 말라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국어 학원에 다닐 때 복도의 벽에 붙여있던 한 표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부파만, 저파짠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서 있다는 것은 중단한다는 뜻이죠.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느린 것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느린 속도는 개의치 않고 꾸준히만 해나가면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서 있다는 것은, 중단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어학 공부에서뿐만이 아니고 인생만사 모든 과정에서 아까 해수안이 저에게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와 부파만, 저파짠의 철학을 한번 저와 함께 되새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리고, 구독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